라이즈 사업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과 동일하게 앞으로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죠. 우리 대학은 올해 167억 원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광주형 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역 정주형 인재, 지역 앵커 기업 동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메카 분야라고 해서 우리 공과대학 교수님은 모두 모든 영역에서 참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4개 프로젝트 15개 단위 과제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이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 광주광역시가 직접 전략적으로 컨트롤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또 라이즈 사업 단위 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산학 지역 문제 해결형 과제라는 겁니다. 리빙랩 R&D 형태는 문제 해결 형성 그리고 실현 또는 실증까지 이 지역 문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도 졸업생의 정주율, 산업 기반 기여도 지수, 지역 문제 해결 지수 등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과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 1차년도 167억 원이 지원되어서 성과를 냈을 때 그 다음 2차년도에는 광주광역시의 전략적 컨트롤을 우리 공과대학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이 없었으면 과연 어쩔 뻔했나. 거기가 가장 성과도 좋았고 특히 내용이 정확했다. 앞으로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자라고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도록 성립되도록 선제적으로 유도한다면 우리 공과대학은 이 1차년도 라이즈 사업 가장 잘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이 대학 재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18개 예비 지정 대학에 포함되어 있고요. 8월 말에 본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9월달 이제 본 지정 대학으로 지정되느냐 선정되느냐의 순간이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라이즈보다 우리 공과대학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15개 학과 중에서 4개 학과 신소재, 산업공, 선박해양, 용접공학과 만일에 선정이 된다면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11개 학과는 이제 잔류하게 됩니다. 교수님,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대학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우리 공과대학인데 본 지정대학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공과대학은 11개 학과, 86명 교수, 4,100명의 재학생은 2,700명 재학생 규모로 이제 축소가 됩니다. 이때 전략적인 대응은 인근 특성화 학과, 단과대학으로 당연히 우수한 신입생은 몰려가게 되죠. 그리고 학과 내 재학생도 우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이탈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자체 예산으로 미래 교육 환경을 유지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 자강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 지정 대학으로 선정이 안 되었을 때도 우리 대학이 안 된 것이지 지정된 인근 대학은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또 나름의 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우수 인재 유출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공과대학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체 융합교육, 자체 연구비 지원, 자체 학생 지원, 그리고 1교수 1앵커 기업 매칭 등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만들고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더라도 결국 5년 뒤에는 원대 복귀가 될지 또는 특성화 단과대학에서 계속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 4개 대학의 복귀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놓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공과대학은 우수한 공학교육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단과대학이 좋은 공과대학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의 경쟁력이 단과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졸업학점 130학점은 교양학점 39학점, 그리고 전공학점 60학점, 그리고 기타학점 3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학점 중에 60학점, 20교 과목만으로
각 학과 전공을 경쟁력 있게 학습하고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각 학과의 학생 전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0학점 전공학점 이수를 75학점으로 상향을 시도하겠습니다. 인근의 IT 융합대학의 경우 졸업 이수 총 학점이 140학점입니다. 전공 학점은 84학점이고요. 교양이 우리랑 동일한 39학점, 기타 교과목은 17학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좀 왜곡되어 있는 이 공학 졸업학점 시수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양학점 39학점, 거의 40학점에 대해서도 학과 중심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공학 수학에서 문제풀이는 각 학과 전공에서 활용되는 예제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도 행렬 벡터의 문제는 고유 모두 형상을 구할 수 있는 예제를 풀고 올라와야 동력학에서 전공교육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 행정 선진화를 위한 협력 기반의 운영 모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합 행정 지원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많은 부분 비대면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의 행정 부담은 점점 더 과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수는 의사결정권자이면 충분합니다. 행정은 실행의 협력자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과대학 행정 운영 세칙을 전면 재개정하겠습니다. 문제는 행정에 필요한 그 원 데이터가 교수님의 컴퓨터 내에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 시스템 자체가 강의실 상황, 그다음에 출장 신청서 상황, 연구 공사 업적 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면 이게 한 군데에 모여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최소한 단순 출력 정도는 근로장학생 정도의 활용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연구실마다 수건 사업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학장은 행정의 대표일 뿐입니다. 하물며 학과장님들은 무슨 행정 권한과 그리고 행정 추진 여력이 있겠습니까? 공대 교학팀은 학과 행정의 대행자여야 합니다. 최근 항공우주공학관을 방문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혁신, 공유대학, 부트캠프 이 세 가지 사업이 한 3, 4년, 5, 6년 꾸준히 지원이 되었죠.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 대학의 라이즈 사업 167억 원이 유치된 것을 계기로 이공학관하고 선박해양관의 재학생과 교수연구실, 교육환경은 좀 집중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직원 선생님들이 조직을 위한 그 자기 향상심이 없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장 전문성으로 연결되지 않아 노력하는 만큼 그 효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과장 회의는 매월 정례화됩니다. 비록 티타임으로 매월 모여서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더라도 매월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마다 1회 이상 학과 교수 회의를 학장실에서 해준다면 점심 식사는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생회장을 하면서 본 학과장 최재혁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느 위치에 계시든 본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매끄러운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상의 드리지 않고 연구실을 방문 드릴 때도 언제나 학과를 위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제시해 주시고 그 해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십니다. 이러한 평소 학과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공과대학 학장을 맡으셨을 때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공과대학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게 분명하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은 조선대학교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실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재원 자립형 공과대학 브랜드 지속 가능한 연구 성장 엔진 C-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산당 간접비에 대한 정당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연구 과제를 유치를 했고
근데 유치하는 순간 간접비는 많으면 30%, 기본적으로 10% 이상 징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 유치를 하게 되면 영국이 바로 30%인 3천만 원이 간접비로 징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은 7천만 원으로 1억 원어치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도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시게 됩니다. 이런 간접비의 사용 영역은 예를 들어서 연구 인력 지원이라든지 연구 인프라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자 복지 등에 사용되도록 간접비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기여자가 실제 수혜 가능한 항목부터 먼저 살펴보면 연구 지원 직접 고용, 예를 들면 테크니컬 라이터,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고용이 가능합니다. 연구 인프라도 많이 바뀌었죠. AI 구독료, 원격 협업 지원 이런 항목도 늘어나야 되고요. 또 학제간 융합 연구 활성화, 연구 브랜딩, 또 연구 성과 시각화, 그리고 후속 과제 발굴 등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 간접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간접비 기여자가 실제 수행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그 순서와 배치를 달리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공과대학 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연구 성장 엔진 C플로우로 산단에 제안을 하려 합니다. C플로우의 핵심 개념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과제 신청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과제로 연결될 수 있는 융합 콜로키움, 그리고 초기 아이디어 테스트를 발굴하는 비용, 이런 행정들을 우리 공과대학 행정팀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참여하고 다음에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안서 작성, 보고서 제출, 연구성과 관리 시각화, 그리고 정상 관리까지 이 직접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C 플라워라고 지칭을 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수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면 금융 치료도 같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간접비 사용은 계속 흘러가는 방향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플로우가 일어나야지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할 수 있게 되고요. 성공적인 이 경험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학장이 직접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기 교수라고 하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학교 행정을 이제 담당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최재혁 교수님의 장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확실히 남들보다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셔서 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장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학교로 봤을 때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이 빠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2년간 공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혁 교수님께서 학장이 되신다면 또 훌륭하게 학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